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자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심리인 자유는 뭐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을 강조한다. 스스로 선택하여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렇게 자유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건 이제 자본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수직적인 그런 구조로서 계속적으로 자유되면 이거는 사회 불평등을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등은 계속적으로 사람은 평등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불평등 자체 요소를 없애버리면서 계속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가. 그럼 이 평등은 뭐냐? 크게 나누어서 기회가 똑같아야 되겠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조건 자체가 같아야 되겠다. 시험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도시인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농촌인 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날짜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결과 자체에도 이제 평등하도록. 결과 자체가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그 결과가 평등하도록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출발할 수 없는 기회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형성해 주도록 하여서 그 사람이 출발점으로 붙어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어떤 한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장애인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출발하는데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준 그런 결과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나 조건이나 평등이나 결과나 이것이 똑같이 되어지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배려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형평은 공정한 처우나 비례적인 그런 처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형평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례적 평등이다. 그 다음에 적절성. 복지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빈곤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그러한 선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적절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저생계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고 최저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여서 그 이상 되도록 그렇게 경제적인 시혜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죠.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경제적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 효율성이다. 100원 투자했는데 200원 나왔다. 아니면 100원 투자했는데 뭐 2,000원 나왔다. 그건 효율성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효과성은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이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느냐, 삶의 질의 어떤 모습을 지금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효과성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롤스 같은 사람은 이제 공정성으로서 정의, 자스티스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사회정의라는 것은 이제 사회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사회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국민 체제 수준, 국가가 국민에 보장하는 체제생활 수준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은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룬 제방 결정이 바로 선택이고, 이타주의, 자본주의 이기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렇게 썼을 때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타적인 동물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전통적인 어떤 봉건, 기독교 중심으로 되었던 중소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시혜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 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다 보는 거죠. 원래 복지는 우리가 자선조직협회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가진 자 내지는 중상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층민들에게 시해진 차원에서도 복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인보관 운동으로 개혁을 하게 되고 거주하여서 리폼, 개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기는 이제 사회복지는 종교인 단체에서의 긍휼력이는 자비심 내지는 시해진 차원에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2030년 동방성장 패러다임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은 빈곤을 탈피해야 되겠고 성장 분배의 고리가 서로 작동하기도 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양적 투입, 불균형 성장, 정부 주도, 가족 공동체, 구호적 복지, 물적 자본 이런 것이 주된 요소로 등장했었는데 동방성장 반성장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성장 분배와 고리가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양쪽 다 조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지 복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혁신을 주도하고 균형 성장해야 되고 시장을 주도하면과 동시에 완전 시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들을 하면 일을 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도록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인적,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